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가 디자인을 만나다로 정해졌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일상의 디자인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의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의 개선안을 찾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 정부와 한전이 농사용 전기 정책을 합리적으로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애환이 담긴 무등 야구장이 오는 5월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존 야구장에다 공원과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가 개학 시기에 맞춰 내일부터 방학 이전 수준으로 정상 운행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많이 부는 요즘 같은 날씨가 계속되면 대형 산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26일 오후 1시 반쯤 화순군 이양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일어나 산림 5,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순천 등 전국에서 산불 28건이 발생해 산림 9만 1,000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9명이 다쳤는데 산불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오후 광주 전남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산불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 등입니다. 특히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에서 블록기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해 주시고 또한 등산 시에는 나이타 등 인화물질 소지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부 지역이 흐리거나 비 소식도 있지만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리거나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습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표면과 대기를 적실 만큼 수증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워낙 메마른 날씨라 평소보다 각별한 산불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량이 1억 톤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 주암댐의 저수율은 22.3%로 한 달 전보다 약 7%포인트 줄었습니다. 저수량은 1억 185만 톤으로 하루 100만 톤 이상을 식수와 공업용수로 내보내는 상황에서 곧 1억 톤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암댐은 광주 3개 자치구, 전남 10개 시군의 수돗물과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함이 심합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이 건조함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기를 다루시거나 이 불씨를 다루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역시 없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높게 올라서 특히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초 겨울 한파에 여수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123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저수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의 상태도 좋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장 칸칸마다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를 떠다닙니다. 바닷속에도 아직 떠오르지 못한 죽은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2년 동안 길러 올 가을 출하를 앞두고 있던 참돔 3만 마리가 일주일 새 죽어버린 겁니다. 자식 같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자 어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지난 여름 내내 고생한 게 그냥 물거품이 되고. 여수 돌산과 남면 인근 양식장 20곳에서 돔류와 우럭 123만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사육량의 70%가 죽은 겁니다. 이달 초까지 이어진 한파에 따른 저수온이 가장 유력한 폐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수온의 영향을 잘 받는 근해 특성상 추위에 약한 어종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만 41억 원 이상. 하지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간은 2곳에 불과해 어민들은 또 한 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어간은 재해복급이 최대 5천만 원이 전부인데다 폐사체 처리 비용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또 소멸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한도 금액이 터무니없이 좀 작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해복급비 인상과 월동지 이동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도 건의를 더 한번 할게요. 최소한 1억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여수 바다에 내려진 저수온 경보는 주의보로 하향됐지만 살아있는 물고기의 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역의 환이 담긴 무등 야구장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존 야구장에 공원과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1965년 개장해 광주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광주 무등야구장.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정식 개막과 함께 혜태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사용됐습니다. 홈구장으로 쓰이는 동안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10회 우승, 한국 시리즈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특히 198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와 주변 교통 불편 등 민원이 잇따랐고 2013년엔 새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야구장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18년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들어섰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나 야구장은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5월 완공되는 야구장 일대에는 체육공원과 녹지공원 등 다양한 공원과 문화놀이시설이 들어섭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수영장, 인공암벽으로 오르는 클라이밍장도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조깅 트랙, 그리고 주민 건강 쉼터, 어린이 놀이터, 테마 숲길 등을 조성해서요.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주차장도 1037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좌우 펜스 길이 95m, 중앙 펜스 110m에 대해선 KBO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펜스가 95m, 그다음에 중앙이 한 110에서 115m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57년의 세월 동안 광주 시민과 함께해온 무등야구장이 주변 시설과 함께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국전력의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의 개선안을 찾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농민들의 한전 성토장이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정책을 다시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농민들은 한국전력이 농업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영세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농사용 전기의 본래 한다면 이처럼 무분별하고 기계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 털듯이 농민들이 돌고 있다. 6차 산업 농업은 지금 어쨌든 과거에 1차 생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부와 산자부 역시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 제도 개선에 공감했습니다. 저온 창고에 배추를 보관하는 것은 되는데 배추를 가공한 김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RPC하고 저희 SPC 두종 시설에 대해서도 그전부터 이제 꾸준히 이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해달라는 저희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준을 좀 어느 정도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농사용 전력을 좀 더 두텁게 넓게 해야 될 부분은 두텁게 넓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조정을 해나가고. 한편 한전은 토론에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재정립을 하고 제도 중심으로 앞으로 갈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절차에 좀 담을지 그 TF인데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한국전력은 농사용 전기체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다음 달까지 진행한 뒤 최종 해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덕남 정수장 시설 점검 미흡으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고와 관련해 특정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수돗물 유실과 단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덕남 정수장 밸브 고장 사고로 동구를 제외한 4개 지역 28,576세대의 수돗물이 중단되고 정수장 입구 농경지와 도로 등이 침수됐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365 스터디룸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365 스터디룸 이용자 선발 기준을 세울 권한이 교직원이 아닌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학교의 경우 스터디룸을 평일 자정, 주말 밤 10시까지 운영하기로 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소속된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132만 톤에 달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가 향후 30년간 방류될 경우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가 오염된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굴착기 한 대와 폐지 분류 설비 한 대가 소실되는 등 모두 5,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부경찰서는 굴착기 시동을 켜다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반쯤 광산구 신가동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가 디자인을 만나다로 정해졌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예술이 아닌 일상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 10번째 대회를 맞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그동안 광주 비엔날레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술과 확실히 차별화된 디자인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을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 기술과 생활 양식, 문화와 비즈니스를 열쇠말로 하는 4개의 전시관이 꾸며져 우리 삶의 핵심 요소로 자리한 디자인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과거부터 기술과 디자인이 서로 공생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좀 더 디자인 주도로 갈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의 역할을 또 세계적으로 지명도 높은 디자인상인 레드닷과 IF 등과 협력해 전시 콘텐츠의 20%가량을 채우기로 한 점도 눈에 띕니다. 10회 연속 디자인 비엔날레를 계속해온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레드닷과 IF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디자인 비엔날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감독은 또 매 대회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지역과는 없애되 광주 지역의 산업 제품들을 각 전시관 주제에 맞게 배치해
국내외 최고 디자인 제품들과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목포시가 만든 콜택시 서비스인 낭만콜이 다음 달부터 호출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결정된 건데 그동안 적용을 미뤄왔던 택시업계가 운영난을 이유로 도입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목포시는 허술한 대응으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무료였던 목포 낭만콜 택시 호출료가 3월 1일부터 1,000원씩 부과됩니다. 목포 택시 호출요금 1,000원이 결정된 건 민선 7기였던 지난 2019년. 4년 전 호출요금 1,000원 부과를 고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는 운영난 심화로 호출료 부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낭만콜의 취소가 많아 택시들의 헛걸음이 잦다는 것. 카카오 택시와 달리 낭만콜은 이용객이 호출했던 택시를 타지 않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별다른 위약금이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낭만콜에 접수된 택시 호출 137만여 건 가운데 택시가 손님을 태우러 가는 과정에서 취소된 건수는 45%에 달합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10%, 20%는 돼요. 한 10건에서 2건, 3건은 그런데 가다가 거기까지 가고도 되돌아올 때도 있고 그걸 취소하면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지금. 공차율이 높고 또 승객들이 콜을 불러놓고 그 콜을 이렇게 안 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고물가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택시 호출료 부과는 사실상 택시비가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본 요금이 3,300원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너무 파격적인 거고 300원? 400원? 많이 올라요. 500원이면 좋겠는데 1,000원이면. 이처럼 택시업계와 택시 이용객들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견됐었지만 목포시의 후속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택시업계가 호출료 부과 계획을 목포시에 알린 건 2월 7일. 하지만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SNS나 저희가 홈페이지 정도는 지금 하려고 시간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한편 목포시 혈세 지원으로 구축한 낭만콜에 호출비가 책정된 것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택시 호출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전남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죠. 인구 늘리기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 관광 등으로 지역을 찾거나 지역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는 관계 인구 늘리기가 시작됐는데요. 전라남도의 목표는 100만 명입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 모집을 시작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전남 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도민증을 발급해 전남 곳곳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지와 숙박, 음식점 등 170여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남을 오가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지도 않지만은 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향후들, 또 우리 전남을 사랑하는 분들이 전남 우리 농수 특산물에 대해서 지대한 애정을 갖고 많이 팔아주고 사주고 홍보도 해주고.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농민들도 위기 극복에 뜻을 모았습니다. 농업인 단체들이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더불어 출향민과 타 지역 지인 등에게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는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입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14만 5천여 명. 는 오는 2026년까지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할인 가맹점 확대 등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가 개학 시기에 맞춰 내일부터 방학 이전 수준으로 정상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9일부터 에너지 절약과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학생 승객이 많은 101개 노선에서 시내버스를 감축 운영해 왔습니다. 계약에 맞춰 시내버스 운행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96대에서 807회로 운행이 늘어나 배차 간격이 짧아집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2,774필지가 다음 달 2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 면적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m 등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산구는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한마음 장학재단이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과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 17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한마음 장학재단은 어제 오후 3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자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모범 소년, 소녀 가장 등 105명과 북한 이탈 주민 자녀 69명에게 장학금 2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에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장성 영하 5도 안팎으로 아침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은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영암 영하 5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3도로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순천도 영하 6도로 매우 추운데요. 한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기온이 조금 내림세를 보였다가 다가오는 주말부터 다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